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로 2부 첫 코너 문을 엽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예, 미국 주식시장은 이틀째 눌렸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들은 이제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뒤끝이 좀 있다 이렇게 언론들은 보도를 하는데 글쎄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나 맞는 거고 실제 특징 좀 봐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어저께 있었던 악재가 오늘까지는 이어진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실제로 말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시장 이틀 동안 똑같은 얘기 악재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내린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굳이 따지자면 오늘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한 달 내 그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2.8%나 하락했다. 이런 유가 하락하는 것이 에너지 주식의 하락 이런 것들이 물론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반영되는 것은 맞는데요. 제가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지만 이렇다고 해서 주가가 그만큼 내릴 이유가 있다? 저는 없다 보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건 뭐냐면 그러면 그런 이유는 그냥 갖다 붙인 얘기가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그동안 또 거침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다소 숨고르기 하는 그 정도 장세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밤에는 일단은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데이터를 앞두고 뭔가 좀 잠시 쉬어가는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유가만 잠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겠는데요. 미국에서 발표한 원유가 오늘 제법 재고 많이 늘었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아시아 각국의 정유회사들이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증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나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입장일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오늘 좀 유가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경제 지표에서는 오늘 따지면 미국 공장 주문 정도가 오늘 의미가 있습니다. 7개월 만에 최고로 또 많이 증가했습니다. 당초 한 1.5% 정도 전월 대비 늘어날 거로 봤는데요. 1.9%나 늘어났고 이런 것들이 주시장에 오히려 호재로 반영될 수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못했던 하루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식 특징들을 보면 오늘 장 시작 전에는 언더아머가 실적을 발표한 것 정도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요. 3.6% 올라갔지만 그렇게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발표한 미국 청소년들의 선호도 조사에서 언더아머가 좀 선호도가 많이 밀리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좀 반영됐겠고요. 특징들 하나만 더 찾는다면 역시 테슬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테슬라가 오늘 증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라고 얘기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환사채가 13억 달러 포함해서 20억 달러가 나왔는데 이게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증자를 하는 것 때문에 일부 악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또 1,000만 달러는 자기가 돈을 직접 하면서 투자에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좀 주시장에서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투자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오늘 주가의 좀 반등 요인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일론 머스크도 요즘 참 힘드네요. 보면 전기차 또 민간 우주선 회사 스페이스X 미국 개척의 아이콘이었는데 여러분 요즘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 지표인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다는 것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월요일 날 방송 드릴 때 18만 9천 건 정도가 컨센서스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조금씩 늘어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된 시각은 19만 건 정도가 월가의 컨센서스는 맞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한 20만 건은 나오지 않겠느냐는 일반적인 시각이 되겠고요. 마켓워치 자체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 방송국도 월말이면 월말 그리고 금리할 때마다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마켓워치에서도 오늘 질문했는데요. 21만 7천 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높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 되겠고요. 특히 모건 스탠리는 무려 23만 3천 건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23만 3천 건이냐면 금년 1월 작년 한때 나왔던 30만 건에 대비할 정도로 상당히 또 많이 좋아지는 것인데요. 아마 그렇게까지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 이제 실업률이 관전 포인트인데요. 실업률은 3.7%가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달 연속으로 3.8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5% 이하면 완전 고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48년 이후 지금까지 한 70년 동안요.
평균이 5.76%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근데 1950년대 초반, 60년대만 하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낮았냐면 그 당시에 2%대도 있었는데 이게 전쟁 직후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좀 사망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 실업률이 낮았던 건데 지금 3.7이 됐건 3.8이 됐건 지금 완벽한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 사람보다는 일자리를 지금 제공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임금 상승률입니다.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한 3%, 3.0% 정도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요. 뭐 2.9가 나오든 3.2가 됐건 간에 이거 갖고는 지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모든 것이 설명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G20 국가 중에서는요. 경기가 좋은 정말 몇 개 안 되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뭐 국적도 따질 필요가 없고 기업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경기가 좋고 이익이 늘어나는 곳이 있으면 그게 기업이 됐건 지역이 됐건 국가 됐건 어디든 간에 그런 쪽에 주식 투자를 늘리는 것은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딱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어서 특징주 크로스 시간입니다. 주목해 볼 만한 기업 어디입니까? 네, 쇼피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피파이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마존 같은 곳에 물건을 파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플랫폼 자체가 이커머스 플랫폼의 전 세계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쇼피파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특히 쇼피파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작년 뭐 재작년에 카페24가 처음 상장됐을 때 많은 증권사에서 한국의 쇼피파이다 얘기했던 것이 바로 카페24입니다. 근데 카페24는 뭐 여전히 뭐 괜찮죠. 그렇지만 이제 기술적 매매 정도면 충분하겠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이슈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바로 그 쇼피파이가 그 원조가 되는 쇼피파이가 다 바로 매출과 이익을 올렸고요.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도 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3% 이상 4%가 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마디로 진짜 거침없는 사상체 효과 행진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비슷한 사업을 추구하는 것이 카페24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손정희 회장 얘기도 했지만 그 모빌리티 쪽 그리고 이커머스 쪽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조금 접목이 됐습니다. 뉴욕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